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45회차는 세리아 개막 경기들 들어와 있습니다. 3회 2월 회차가 좀 마무리되고 조금 힘이 빠지는 회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45회차도 좀 심기일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풀럼 대 브랜트포드. 풀럼은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에게 원정에서 0대1로 승리하면서 첫 경기를 승리로 시작합니다. 에버턴이 저번 시즌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봤을 때 풀럼이 압도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초반부터 에버턴에게 완벽하게 밀리면서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리드 선수가 운 좋게 한 골을 기록했고 에버턴 그 특유의 삽질하는 골 결정력으로 인해서 풀럼이 승리를 했습니다. 브랜트포드는 직전 경기에서 토트넘과 2대2로 비겼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완벽한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했지만 브랜트포드는 PK골을 넣으면서 동점골을 기록했고 판더벤의 굴절골로 운이 좋게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점골을 먹혔지만 특유의 내려앉아서 잠그는 경기를 하면서 무승부에 만족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풀럼이 울버햄튼에서 트라오레 선수를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주력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는 사우디의 이적을 위해서 태업을 할 것 같은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경기에서 뛰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생각 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풀럼을 상대로 브랜트포드의 위사 은베모 선수를 필두로 한 공격 전개 후 특유의 내려앉아 잠궈버리는 스타일의 경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원정에서의 브랜트포드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풀럼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 대 본머스. 리버풀이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결국에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첼시가 홈에서 동점골을 기록한 후에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리버풀이 파상 공세를 한다고 해도 뚫을 수는 없는 경기였습니다. 본머스는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웨스트햄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뭔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솔란키 선수 외에는 딱히 골을 기록할 만한 선수가 없지만 의외로 조직력이 탄탄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두 팀 비교하기에는 전력과 경기력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의 코나테, 반다이크 그런 수비벽을 뚫기에는 본머스의 공격력이 좀 빈약하고 살라, 조타, 디아즈의 공격력을 막기에도 수비력이 빈약해 보입니다. 뭔가 완벽하게 전력에서 밀린다고 생각이 되고 리버풀이 또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을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팀 리버풀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라이턴. 울버햄튼은 직전 맨유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워낙에 전력의 차이가 크고 맨유의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대패를 예상했지만 의외로 울버햄튼의 경기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후반 30분쯤에 오나나 골키퍼의 반칙은 충분히 페널티킥을 받을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심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결국에는 받지 못했고 그 장면에서 페널티킥을 받아서 골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뒤집힐지 모를 경기라고 보여질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에서 승격팀인 루튼타운을 4대1로 제압하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압도했고 카이세도 선수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울버햄튼이 힘든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울버햄튼이 직전 경기에서 의외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하게 하지만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브라이턴을 상대하기에는 지난 시즌의 주력 선수들이었던 선수들의 이탈이 너무 뼈아프고 지난 3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도 울버햄튼이 브라이턴에게는 3연패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울버햄튼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토트넘 대 맨유.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브랜트포드와 2대2로 비기면서 시즌 첫 경기를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 주장으로 선임되고 첫 경기라서 승리하기를 좀 바랬지만 패배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맨유는 직전 경기에서 울버햄튼에게 1대0으로 똥줄 승리를 하면서 의외로 맞지 않는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토트넘이 홈에서의 경기이고 전 경기에서 의외로 공수 밸런스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킵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던 포펙 라인도 다이어 선수가 빠지고 판더벤 선수가 자리 잡으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선수인 케인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공격력의 강함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히샬리송 선수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에는 경기 기복이 너무 심해 보입니다. 맨유가 직전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오나나 선수의 빛나는 선방과 완 비사카 선수가 완벽하게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맨유의 수비를 뚫기에는 전력의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여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완벽하게 합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로메로와 판더벤 라인이기 때문에 맨유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토트넘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엠폴리 대 베로나. 엠폴리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몇 수 아래로 평가받는 세리아 B팀인 시타델리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프리시즌의 경기를 포함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로나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아스콜리 피키오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엠폴리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주력 골키퍼인 비카리오 선수를 토트넘으로 이적시켰고 주력 수비형 미드필더인 아슬라니 선수도 인터밀란으로 이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파리시, 바지라미, 반디넬리 등 주력 선수들의 이탈이 있습니다. 세바스티아노 루페르토, 엠마누엘 갸시, 왈루키 에비치 선수를 영입하면서 빈자리를 조금 메꾼 듯 보여주지만 뭔가 확실한 전력 보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로나도 주력 선수들의 이탈이 조금 있지만 눈에 띄는 전력 누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지만 직전 약팀에게도 패배하고 전력 누수가 심한 엠폴리를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렵더라도 무승부까지는 보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두 팀의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프로시노 대 나폴리. 프로시노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피사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리그 시작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한 번의 패배가 없습니다. 현재 13경기째 패배를 하지 않고 있고 패배가 없는 13경기에서 29골을 몰아넣으면서 절정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직전 경기에서 아폴론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면서 프리시즌 6경기째 패배가 없고 4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팀 비교하기엔 전력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프로시노가 2부 리그에서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격을 했고 프리시즌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기대가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승리한 팀의 전력은 1부 리그 팀과 비교가 안되는 약팀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 나폴리가 김민재, 은돔벨레, 시메오네 그런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전력 누수가 심하고 또 공격수인 오시멘 선수와 흐비차 선수가 이적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라스파도리를 임대해서 완전 이적으로 데려왔습니다. 라스파도리 선수도 수준 높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력에는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력 선수들의 이탈이 있다고 해도 현 선수들을 프로시노 선수들과 비교하기에도 근본적으로 전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나폴리가 전력에서 압도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홈팀 프로시노의 단통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7번 경기 제노아 대 피오렌티나. 제노아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모데나를 상대로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프리시즌에는 크레모네세와 비기고 모나코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의외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경기에서 OFI 크레타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 프리시즌에는 니스를 잡아내고 뉴캐슬에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제노아가 홈에서의 경기이긴 하지만 피오렌티나가 전력에서는 앞서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노아는 눈에 띄는 전력 누수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AC밀란에서 메시아스 선수를 영입했고 마인츠에서 아론 마르틴 선수를 영입하면서 수비 보강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테오 레테기 선수를 영입하면서 확실한 공격 옵션도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오렌티나는 아서 카브랄, 이고르, 유셰프 말레 같은 주력 선수들을 이적시키면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벨트란, 은졸라, 예리 미나, 아서멜로 등 알차게 선수 부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두 팀 비교하기 힘들 만큼 팽팽한 경기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제노아가 홈의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강팀들을 상대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패배가 없을 만큼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피오렌티나는 제노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력에서 우위에 있고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보다도 승부가 날 걸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제노아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맨시티 대 뉴캐슬. 맨시티는 직전 슈퍼컵 경기에서 세비야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5대1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톤빌라의 전력이 약한 전력이 아니고 거의 대등해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뉴캐슬이 더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강팀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승무패 3픽도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전력은 맨시티가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데브라이너, 디아스, 스톤스,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심해졌습니다. 뉴캐슬이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에 이변도 가능해 보이지만 맨시티도 기본 전력이 우수한 편이고 주력 선수들이 부상 이탈을 했다고 해도 그릴리시, 포든, 로드리 같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빈자리를 채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중에 컵 경기로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시작을 하지만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 홀란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맨시티가 압도하진 않더라도 승리는 가져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홈팀 맨시티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에버턴. 아스톤 빌라는 직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5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비슷한 전력이라고 보여졌지만 후반에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완패를 했습니다. 에버턴은 직전 경기에서 풀럼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를 주도했고 점유율도 우세했지만 암울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홈에서 경기하는 아스톤 빌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지난 시즌 경기를 포함해서 홈에서 9경기째 패배가 없는 홈 깡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당했던 수모를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화풀이할 걸로 보여집니다. 램지 선수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이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있지만 후보 선수들이기도 하고 빈자리가 있다고 해도 다른 선수들로 잘 메워져 있습니다. 에버턴이 홈에서 아스톤 빌라의 골문을 흔들기에는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칼버트 리인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태이고 무파이, 이워비, 단주마 선수가 딱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에버턴의 수비는 생각보다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작정하고 내려앉아서 경기한다면 무승부 이변까지는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홈팀 아스톤 빌라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첼시.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본머스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웬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 막판에 솔랑케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비겼습니다. 웨스트햄은 주력 핵심 선수인 라이스 선수와 스카마카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전력 누수가 있지만 에드선 알바레즈, 워드 프라우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첼시는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먹혔지만 디사시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1대1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첼시가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리버풀의 파상 공세를 막기에만 급급한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조금 부진한 경기를 했다고 보여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 워드 프라우스와 알바레즈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확실히 했습니다. 첼시는 지난 경기에서 홈에서의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지만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하베르치 선수를 이적시키고 데려온 은쿵쿠 선수의 부상 이탈이 뼈아픈 상황이고 잭슨 선수가 아직은 확실하게 폼이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한방을 해줄 만한 선수가 아직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카이세도 선수를 영입하면서 중원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지만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를 쉽게 풀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조금 꺾어서 두 팀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AS 로마 대 살레르니. 로마는 프리시즌 5경기에서 툴루즈에게 원정에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고 무난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날둠, 아비네스, 클루이베르트 등 주력 선수들의 이탈이 있지만 파레데스, 레타노 산체스, 은디카, 크리스텐센, 아우아르 같은 굵직한 선수들의 영입으로 확실하게 빈자리를 메꾼 듯 보여집니다. 살레르니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테르나나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의 차이와 경기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로마가 전력 누수가 좀 심하긴 하지만 확실한 선수 영입으로 전력 누수를 좀 막았고 프리시즌 5경기에서 12골을 몰아넣으면서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3경기 연속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서의 불안함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 포함해서 원정 10경기에서 승리가 단 한 번도 없는 살레르니이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로마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살레르니가 의외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원정 10경기에서 7경기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보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홈팀 AS 로마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사수올로 대 아탈란타. 사수올로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누오바 코센차를 상대로 2대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긴 하지만 2골 실점을 할 만큼 그런 경기력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요카텔리, 라스파도리, 트라오레, 트라테시 같은 핵심 주력 선수들을 이적시켰지만 확실한 선수 보강은 아직 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에서 유벤투스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원정 경기였지만 확실하게 막아내면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화이룬두, 보가, 페시나, 마을레, 말리노프스키, 스포르티에로 선수 등 핵심 선수들을 이적시켰지만 엘빌랄 투레, 스카마카, 미첼 바커, 콜리시낙 같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확실한 전력 보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에서 아탈란타가 앞서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봤을 때 사수올로가 홈에서의 그 도깨비 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벤투스까지 잡아내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아탈란타라고 할지라도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기도 하고 주력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누수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두 팀 팽팽하게 경기할 걸로 보여지고 무승부보다는 승부가 날 걸로 예측하면서 이번 경기는 홈팀 사스올로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레체 대 라치오. 레체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코모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프리시즌에 카드지에게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고 약팀들과의 경기이긴 했지만 3경기에서 18골을 몰아넣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라치오는 직전 경기에서 라티나를 상대로 0대9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비치 선수를 알힐랄로 이적시켰고 아체르비, 루카 펠레그리니 선수를 유벤투스로 이적시켰습니다. 하지만 카마다 다이치, 카스텔라노스, 이삭센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전력 자체에서는 라치오가 우위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레체가 프리시즌의 약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특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전력 누수가 크게 없습니다. 라치오는 전력에서는 우위에 있지만 지난 시즌과 프리시즌을 봤을 때 원정에서 유독 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프리시즌에 똑같이 약팀들을 상대하긴 했지만 레체가 월등하게 골 득점이 앞서기 때문에 꺾는다면 이번 경기에서 조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번 경기 우디네세 대 유벤투스. 우디네세는 직전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카탄자로에게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주력 수비수인 우도지 선수를 토트넘으로 이적시켰지만 본머스에서 요르단 제무라 선수를 영입하면서 빈자리를 메꿨습니다. 신시내티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레너 선수를 영입하면서 공격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에서 홈에서 아탈란타와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프리시즌에는 AC 밀란,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내면서 확실한 강팀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쿨루셉스키를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시켰고 자카리아, 아서멜로, 쿼드라도, 디마리아 같은 주력 선수들을 이적시켰지만 밀리크, 티모시 웨어와 로카텔리 선수를 영입했고 모이킨 선수를 다시 데려오면서 선수 보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두 팀 비교했을 때 월등한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전력과 경기력 자체에서 유벤투스가 압도하고 있고 프리시즌에서도 강팀들을 연달아 잡아낸 유벤투스이기 때문에 우디네세를 쉽게 제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디네세도 프리시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특히 홈에서 AC밀란을 잡아내고 프리시즌에서 라이프치히까지 잡아내면서 이상할 정도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인 만큼 이면을 보신다면 이번 경기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무난하게 이번 경기는 홈팀 우디네세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